그날 밤 한무철은 손에 쥔 종이를 천천히 펴며 말했다. 전부 내놓으라니 이게 사람 말이냐. 절반도 아니고 싹 다라니.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종이 모서리가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이미자는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진짜 그랬어? 전부 달라 그랬어?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것도 안 돌아. 대놓고 들이민다. 미자가 숨을 삼켰다. 당신 성격 알아. 그런데 이번엔 진짜로 우리 쪽이 먼저 꺾여야 할 수도 있어. 가족이 다치는 건 못 보겠어. 무철이 낮게 말했다. 돈 내놓으면 끝날 줄 알아? 그때부턴 사람 취급도 안 한다. 내가 산 세월이 뭔데. 미자는 남편의 눈동자 안쪽에서 흔들리는 두려움을 보고도 말끝을 다 삼켰다. 그래도 이번엔 생각 좀 더 해봐. 아침 공기가 아직 덜 깨어있을 때 김대식이 치킨집 문턱에서 손을 털며 불렀다. 형님, 잠깐만요. 무철이 돌아보자 대식이 입꼬리를 어설프게 올렸다. 어제 얘기 들었어요. 전부 내놓으라 했다면서요? 무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지? 대식이 어깨를 으쓱했다. 동네가 좁잖아요. 귀가 많고 입도 많고. 무철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대식아,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소리라도 흘린 거냐? 대식의 미소가 금세 굳었다. 형님, 내가 왜요? 전 그냥 형님이 요즘 너무 예민해 보여서. 예민할 만하지. 내 돈을 통째로 뜯어가겠다는데. 무철이 한참을 보다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 내 눈빛 요즘 자주 흔들린다. 대식은 말없이 땅만 봤다.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계약서를 누가 봤다는 건 확실해. 근데 형님이 나를 의심하게 만들면 판이 더 꼬여. 대식이 고개를 들었다. 형님,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보이면 바로 말하세요. 밤의 지하 쪽. 요새 수상해. 최규태는 오전 내내 손님과 통화를 끊지 못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자 눈썹이 반사적으로 모였다. 예, 규태입니다. 익숙하고도 껄끄러운 목소리가 흘렀다. 장태풍이었다. 요즘 재미있더라. 무철이가 버틴다며? 규태가 말끝을 흐렸다. 사람이 버티다 보면 버틴 놈일수록 마지막에 크게 무너지지. 기억해둬. 너는 내 편이야. 괜한 충정 같은 거 품지 말고. 전화가 끊겼다. 규태는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한참 내려다봤다. 예전엔 그냥 웃음 많은 동네 형들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칼날들이 말을 하게 됐나. 그는 창밖으로 대운 빌딩을 흘끗 보았다. 무철이 내 고집이 이번엔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점심 무렵 한태하는 씻지도 못한 머리로 집에 들어와 물었다. 아버지, 그 돈 정말 한 푼도 못 주시는 거예요? 무철이 짧게 대답했다. 한 푼도. 태아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다. 근데 상대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누가 뒤에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도 다 알아. 아진이고 서우고 다칠 수도 있어요. 너 지금 아버지한테 겁부터 주자는 거냐? 겁이 아니라 현실이죠. 아버지, 제발 좀. 태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무철이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내 말은 알겠다. 그런데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돈은 피다. 피가 줄줄 빠지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 나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더 못 준다. 태아는 말없이 식탁을 손톱으로 긁었다. 아버지 논리는 언제나 완벽해 보이지만 현실에서 언제나 이겼던 건 아니다. 그는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아진이도 데려올게요. 가족이 같이 얘기해야 할 문제니까. 무철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짧게 응시했다. 얘기라 얘기만으로 끝날 일이면 좋겠다. 해가 기울 무렵 한서우는 카페에서 김석진과 마주 앉았다. 서우가 손을 비볐다. 오빠, 우리 집 꼴이 말이 아니야. 석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충 들었어. 아버님, 이번엔 쉽게 안 물러나실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불안해. 아버지 마음 단단한 건 좋은데 그 단단함 때문에 집이 금 가는 소리가 들려. 석진이 조용히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누구도 다치지 않는 것. 서우가 웃으며 말했지만 웃음은 금방 깨졌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소원 같아. 석진은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내 옆은 내가 지킬게. 다만 마지막 결정을 내릴 사람은 내 아버지야.
그걸 인정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어. 처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고마워. 근데 우리 어쩌면 폭풍 한가운데를 지나야 하는지도 몰라.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밥이 식어갔다. 이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첨금을 전부 달라고 했다는 말, 나도 들었어. 나는 반대야. 한 푼도 안 주자는 말. 지금은 너무 위험해. 무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위험해서 주면 끝이냐?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야. 한 번 물리면 계속 물린다. 태아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그럼 아버지는 뭐가 끝이냐고 생각해요? 우리가 버티는 거지. 얼마나? 어디까지? 누가 다치는 선까지.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었다. 이미자가 급히 말했다. 말이 너무 거칠어. 태아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엄마. 그냥 무서워서 그래요. 무철이 낮게 말했다. 나도 무섭다.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숟가락들이 모두 멈췄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덧붙였다. 그래도 내가 물러서면 끝이다. 밤이 깊어 둘째 장롱만큼 어둡던 시각, 휴대폰 진동이 미세하게 떨렸다. 낯선 번호. 무철이 받자 낮고 건조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버팁니까? 장태풍이었다. 당신 말투가 달라졌군. 글쎄요. 상황이 달라졌을 뿐이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전부 내놓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하나씩 가져가겠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것들부터. 통화가 끊겼다. 무철은 한동안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손바닥에서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이미자가 다가와 물었다. 누구야? 태풍이 또 겁줬어? 겁이라기보다 통보. 이미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내 손 잡아.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무철은 처음으로 아주 잠깐 흔들렸다. 혹시 내가 이번만큼은 틀릴 수도 있나? 새벽의 공기에는 철 냄새가 났다.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갔다. 킁킁거리는 신발끈, 삐걱거리는 문고리. 그때 어둠 속에서 짧은 외침이 튀어나왔다. 거기 멈춰. 김대식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원을 그리며 흔들렸다. 너, 누구야?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나는 그냥 심부름. 누구 심부름? 모르면 편해. 편한 건 네 사정이고 난 오늘 꼭 알아야겠다. 대식이 다가서자 사내가 빠르게 반대편 계단으로 튀었다. 야! 대식이 쫓아가다 주차장 기둥에 어깨를 부딪혔다. 악이 받친 욕이 튀어나왔다. 젠장. 끝내 놓쳤다. 그가 숨을 가다듬는 동안 어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만히 있었다. 대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지하에 수상한 놈이 있었어요. 계약서 찾는 냄새가 진동해요. 잡았냐? 아니요, 놓쳤어요. 근데 혼자가 아니에요. 눈빛이 뒤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뒤라면? 지시하는 놈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통화를 끊고 나서도 대식의 귀에는 자기 호흡 소리만 크게 들렸다. 오늘 밤을 넘기면 내일은 더 거칠어질 거야. 다음날 오후 장미가 밝은색 코트를 걸치고 카페 문을 밀었다.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장미가 웃었다. 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사람이 늙지 뭐. 장미가 종이컵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낮게 말했다. 무철 오빠, 아직 버티지? 미자가 경계하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다. 버티면 안 돼? 버텨도 돼. 근데 날씨가 더 추워져. 미자가 컵을 내려놓았다. 돌려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장미가 살짝 몸을 숙였다. 오빠가 틀릴 때가 있어. 이번이 그런 때야. 미자가 눈썹을 올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봐왔잖아. 오래. 잠깐. 정적. 장미가 미소를 지웠다. 언니, 상처는 작을 때 꿰매야 흉이 덜해.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충고는 고맙다. 근데 우리 흉은 우리가 책임질게. 장미는 한숨을 쉬며 컵을 돌렸다. 그 집의 심장, 아직 뜨겁다. 더 세게 쥐어야 뛰는 속도가 달라지지. 오후 늦게 한서우가 집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엄마, 오늘 카페에서 장미 이모 만났어. 이미자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하던? 아버지 이번엔 틀릴 수도 있다고.
미자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다 알면서 와서 말하는 거겠지. 처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내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알아. 사람은 자기가 만든 신념으로 자신을 지탱해. 근데 때로는 그 신념이 무기가 되지. 처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기면 내려놔야지. 내려놓는 게 제일 어려워. 두 사람의 대화는 그 말에서 끊겼다.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밖만 보았다. 저녁 무렵 태아가 아진과 함께 들어왔다. 아진이 먼저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미자가 반갑게 맞았다. 밥 먹었니? 아직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자 태아가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철이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태아는 하나하나 손가락을 접었다. 첫째, 돈을 지키는 이유. 둘째,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 셋째, 우리 가족의 한계선. 무철이 피식 웃었다. 넌 회사 회의하냐? 웃지 말고 들어요. 태아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돈이 피라는 말 이해해요. 근데 피도 뽑아야 살 때가 있어요. 고름같이 썩은 데는 빼내야 하잖아요. 무철이 눈을 치켜 떴다. 우리가 누구에게 썩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 약점이잖아요. 아버지의 고집, 그걸 약점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자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나는 적어도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해. 아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한꺼번에 내놓는 게 아니라 협상할 시간을.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미자가 문을 열자 최규태가 서 있었다. 형님, 잠깐만. 무철이 눈짓으로 들였다. 규태가 들어오며 낮게 말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 태풍이 혼자가 아니다. 무철이 눈을 가늘게 떴다. 누구? 문서 만지는 손이 따로 있어. 퀵으로 계약서 사본 돌린 놈도. 그 뒤에 누군가가 있어. 대식의 전화가 동시에 울렸다. 스피커로 둔 채 그도 말했고 규태도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정확히 한 지점을 가리켰다. 계약서의 원본을 한때 볼 수 있었던 미치. 태아가 주먹을 쥐었다. 그럼 내부에서 새 나간 거네요.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빌딩 관리 라인 어딘가, 혹은 은행 창구 라인. 이미자가 식탁을 꽉 잡았다. 이제는 사람을 의심해야 하는 거네. 무철이 말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해졌다. 내가 확인할 거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무철은 혼자 걸었다. 분노와 공포가 한 몸으로 뭉쳐 가슴속을 두들겼다. 내가 물러서면 끝이다. 그렇다고 내 자식들이 피를 보게 할 순 없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자 골목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장태풍이었다. 태풍이 먼저 웃었다. 산책 좋지? 무철이 대꾸했다. 사람 만나는 산책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바로 본론. 전부 내놔. 아니, 그럼 내가 쌓은 것들 하나씩. 오늘은 평판, 내일은 거래처, 모레는 가족. 가족을 입에 담지 마라. 입에 담지 않으려면 내가 결정을 내려. 태풍의 눈빛은 서늘했다. 내 고집, 이제 재미없다. 예전엔 존중도 있었지. 지금은 그냥 장난감 같다. 무철이 한 발 다가섰다. 나를 잘못 봤다. 오래 봐왔지. 태풍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내일까지 생각해. 발소리가 멀어졌다. 무철은 어둠 속에서 아주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내일까지면 충분하겠지. 다음날 대식이 작은 노트를 들고 나타났다. 형님, 밤새 지하 CCTV 돌려봤는데 빈 구간이 있어요. 누가 일부러 카메라 각도를 틀었어요. 무철이 눈을 치켜뜨자 규태가 말을 이었다. 그 구간을 틀 수 있는 건 관리실 키를 가진 사람뿐이야. 태아가 노트를 빼앗아 보며 말했다. 키 복제 흔적, 기록 남아있겠죠.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아있어요. 이름은. 그는 말을 끊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몰렸다. 대식이 침을 삼켰다. 장미 쪽에 붙어있는 외주기사. 이미자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장미가? 대식이 손을 내저었다. 장미가 직접 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장미 쪽 인맥에서 움직였다는 뜻. 무철이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다. 확실히 해. 처우에게 문자가 왔다. 언니,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어요?
발신자는 장미였다. 처우가 답을 망설이자 석진이 말했다. 가. 대신 위치 공유해. 처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두 사람은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다. 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우야, 내 아버지 이번엔 너무 멀리 가.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우리만 알아요. 그래도 내가 예정을 들어 말해주는 거야. 너까지 다치면 안 되잖아. 저 다칠 각오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는 아니에요. 장미가 미소를 거뒀다. 말 잘하네. 이제 와서 칭찬은 필요 없어요. 장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좋아. 나도 내 카드 하나 낼게. 내 아버지 내일까지 결정을 못 바꾸면 더러운 기사 하나 뜰 거야. 처우의 눈이 흔들렸다. 무슨 기사요? 거래처 갑질, 임대인 횡포, 뭐 그런 단어들로 도배된 이야기. 사진도 있을 거야. 누군가는 울어야 하고 누군가는 꾸벅 사과해야 하는 기사. 처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원본부터 확인해요. 촬영 일시, 촬영자. 허위면 범죄예요. 장미가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강해졌네. 밤, 집에 돌아온 서우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미자가 다가와 껴안았다. 괜찮아. 울어. 처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질까봐 무서워. 져도 돼. 다만 누구에게 지는지를 우리가 정해야 해. 처우는 멍하니 어머니의 말을 되뇌었다. 누구에게 지는지를 우리가 정한다. 그 말이 묘하게 가슴을 뜨겁게 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무철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통장을 꺼냈다. 손때 묻은 장부들, 빛바랜 메모들, 전기세 3,000원 아낀 날, 점심 도시락 반찬 줄이고 2,000원 남긴 날, 아이들 운동화 바꿔주고 한 달 늦춘 날. 페이지마다 그가 살아온 시간이 붙어 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마치 그날의 공기 속으로 손을 넣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쉽게 내놓을 수가 없지. 그러나 다른 목소리가 고지어 속삭였다. 쉬운 게 맞아. 너 하나만 아프면 되니까. 그는 통장을 덮었다. 나 하나만 아픈 걸로 끝나지 않는다. 해가 뜨기 직전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 미상. 오늘 오후 5시. 예철도 창고. 답을 가져와라. 아니면 우리가 답을 만든다. 무철은 그 메시지를 3번이나 읽었다. 이미자에게 보여주자 그녀가 물었다. 갈 거야? 가야지. 혼자? 혼자는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가족이니까. 오후가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준비했다. 태아는 노트를 꺼내 질문 목록을 만들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대식은 지하의 빈 구간을 다시 확인하며 각도 조정 기록을 인쇄했다. 규태는 연락처를 뒤져 중립적인 증인을 섭외했다. 처우는 석진과 위치를 공유하고 전화를 2대 켰다. 이미자는 아이가 독감에 걸렸을 때 준비해두던 비상약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약은 마음을 달래주지 못해도 손이 할 일을 만들어준다는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오후 5시 장소에 모인 얼굴들이 하나둘 겹쳤다. 먼저 나타난 건 장태풍이었다. 그의 뒤로 카메라를 든 남자 둘이 섰다. 기록은 중요해서. 태풍이 가볍게 말했다. 이어 장미가 나타났다. 오빠, 생각 바뀌었어? 무철은 대답 대신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내 제안이다. 태풍이 비웃었다. 그만한 서류는 나도 많아. 내가 내는 카드는 간단하다. 부분 지급. 대신 오늘 여기서 계약서 유출 경위를 밝힌다. 이름과 경로 함께 확인한다. 그게 끝나면 남은 금액은 법정에서. 장미가 먼저 반응했다. 누가 유출했는지 알아? 모르면 제안하지 않아. 태풍이 손가락으로 허공을 두드렸다. 이 조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왜 오늘 당장 수락해야 하지? 그때 대식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 밤 기사 맡고 싶으면. 카메라 든 남자가 눈치를 보자 태풍이 미간을 좁혔다. 기사? 대식이 인쇄물을 내밀었다. 예고 없이 뿌려지는 초안. 출처를 따라가 봤더니 여기로 연결되더라고. 정적. 바람이 낡은 철문 사이를 지나며 소리를 냈다. 태풍이 다시 웃었다. 좋아. 그럼 내 제안을 받아줄 수도 있지. 그는 손바닥을 펴 보였다. 다만
오늘 여기서 누가 이름을 댈 수 있을 만큼 용감한지 보자고. 모두의 시선이 서로를 스쳤다. 무철이 한 발 나서며 말했다. 이름을 댈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다. 근데 가해자는 이름을 숨기지.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래서 증거를 가져왔다. 태아가 준비했던 노트를 펴고 대식이 CCTV 빈 구간 기록을 올리고 규태가 연락처 목록을 테이블에 펼쳤다. 각 페이지마다 빨간 형광펜과 파란 볼펜의 선이 교차했다. 장미가 조용히 물었다. 결론은? 무철이 말했다. 결론은 아직 없어. 오늘은 시작이고 너희가 원하는 건 결론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걸 안다. 태풍이 미소를 지으며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네. 그래서 항복은 없다. 대신 합의는 있다. 내가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말이지. 순간 장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가 화면을 보고 미세하게 표정이 변했다. 태풍이 눈치를 채고 물었다. 뭔데? 장미가 짧게 대답했다. 기사, 보류. 태풍이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증빙 요청이 들어왔대. 사진 원본, 촬영 일시, 촬영자 신원. 누가 우리 쪽에서 먼저 흘렸는지 확인하고 싶대. 태풍의 미간이 깊어졌다. 누가 입을 빨랐지. 그때 창고 뒤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다. 처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가 요청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처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법률 자문 받았어요. 허위 사실이면 명예훼손이고 사실이라도 사생활 침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사진 원본부터 확인하라 했어요. 장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하네, 서우. 용감한 건 아니에요. 무서워서요. 그래서 법 뒤에 숨었어요. 공기 중 긴장이 서서히 모양을 바꿨다. 태풍이 가볍게 손뼉을 쳤다. 수고했다. 다들 고생이 많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다. 좋아, 무철. 부분 지급. 대신 한 달. 그 한 달 안에 내가 말한 경로, 이름 다 가져와. 못 가져오면 나머지 전액, 이자까지 붙여서. 무철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가져온다. 태풍이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기억해. 약속을 어기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만 남는다. 그는 돌아섰다. 장미가 잠시 서울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언니한테 오늘은 내가 졌다고 전해. 처우가 말했다. 지는 것도 선택이라면 언젠가 이기는 법도 배우겠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난 뒤 남은 건 서류의 잔향과 바람의 냄새였다. 무철은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로 말했다. 한 달. 태아가 옆에서 대답했다. 한 달이면 됩니다. 잡아낼 수 있어요. 대식이 손을 들어 보였다. 저도 있어요. 밤에는 제가 지하 지킵니다.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을 살펴볼게. 말이 느린 사람, 눈이 빠르게 흔들리는 사람, 오래 알면 티가 나. 이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집의 밤을 지킬게. 밥이 식지 않게, 마음이 굳지 않게. 처우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법과 기록을 공부할게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낮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다. 비가 올 듯 말 듯 무거운 기운. 무철이 중얼거렸다. 나는 짠돌이다. 맞다. 그런데 짠돌이가 지키는 건 돈만이 아니다. 이미자가 물었다. 그럼 뭘 지켜? 내가 버티며 배운 값. 태아가 웃었다. 그 값으로 우릴 팔진 마세요. 무철이 태아를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값으로 우릴 살릴 거다. 새벽에 가까운 밤, 집 안은 조용했지만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처우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 작성 가이드를 읽으며 중요한 구절에 밑줄을 그었다. 검증되지 않은 제보의 유통은 가해일 수 있다. 그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복사하듯 눈으로 외웠다. 태아는 보드를 꺼내고 타임라인을 그렸다. 계약서 작성일, 복사 추정일, 퀵 이동 경로, CCTV 빈 구간, 키 회전 기록. 대식은 커피 포트를 끓이며 메모지에 반복되는 실수는 습관이라고 적었다. 규태는 인맥 목록 옆에 작은 별표를 달았다. 입이 빠른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시간에 전화를 건다. 이미자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조용히 국을 저었다. 끓는 건 시간이 말려준다. 사람 마음도 언젠가
무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를 다시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각 장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그의 지난 날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적었다. 다음 달 이날 끝을 보자. 그리고 불이 꺼진 거실에서 작은 진동이 다시 울렸다. 미확인 번호.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떠 있었다. 내가 찾는 이름, 너희 집 안에도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방문 사이로 새어나온 불빛이 길게 바닥을 가르고 있었다. 그래, 오히려 좋다. 무철이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 우리 집부터 밝히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